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서영갑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작 제4선거구 출신 서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낭비되고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2013년 우리 1,000만 서울 시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왕과 오세훈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력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 시장님, 1,000만 서울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쉬운 예로 부부싸움의 상당한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에다 버리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가정 내에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계시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 경우에는 음식물에서 흘러나오는 그 침출수, 또 악취, 그리고 날 추울 때 더울 때 밖에 나가야 되는 불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또 가장 덜 불편한 방법으로 해결해 드릴까를 놓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금 몇 가지 시범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끊임없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표에 설명을 자세히 좀 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님, 서울시에서 연간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뭐 방금 전에 여기 떠 있었습니다만 상당한 액수가 거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연 124만 톤이고 그중 고형분이 24만 톤, 수분이 100만 톤입니다. 현재 이 서울시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1톤당 14만 원씩 연간 1,700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님, 음식물 쓰레기 중 고형분 24만 톤을 자원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물 100만 톤을 생활 하수로 처리하면 톤당 596원으로 총 5억 9,600만 원이면 처리할 수 있음에도 톤당 14만 원을 들여 연간 1,7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과학, 기술, 방법론을 동원을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안을 찾아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방법이 적용되는 예들이 있었고, 뭐 그것이 누적이 돼서 아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액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너무나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왔고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비용 절감할 수 만약에 지금 그런 방법만 있다면 그게 뭐 가장 좋은 최적의 대안이 되겠죠. 그렇죠. 본 의원도 이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 시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 시장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기본 정책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과 서울시 저탄소 녹색 기본 조례와
폐기물 관리 기본법 및 친환경 제품 구매 촉진법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화석연료와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녹색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과 관계 법령에 부합된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2013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2013년 음식물 쓰레기 대란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서울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본 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면서 묻겠습니다.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평과 가재울 및 마곡 뉴타운의 음식물 처리 시설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래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은평과 가재울 및 마곡 뉴타운이 어떤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시는 듯 설명해 주시죠. 가재울까지는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은평의 경우에는 분리 관로를 하나 설치를 해서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하나 해서 그것을 따로 차량으로 모아서 또 운반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대로 저 관을 통해서 운반을 함으로써 악취가 노출이 되고 그리고 바깥에 그 지저분한 양상이 노출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주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가구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개량된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뉴타운에 설치되고 있는 것은 가연성 쓰레기, 그다음에 불연성 쓰레기 이 두 개의 투입구를 설치하고 쓰레기를 넣게 되면 진공 흡입에 의해서 예. 집화장에서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 시장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의 수거 방식하고 현행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잠깐 드린 대로 이 냄새가 덜 공공에 노출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또 이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비교적 주거지 내에 생기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저 시스템을 채택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마는 단지 음식물 쓰레기 냄새 이거에서 탈피한 것밖에 안 됩니다. 2013년도 음식물 쓰레기 대란에는 대체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또 의하면 SH공사가 생활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애국의 기술을 가구당 500만 원씩을 들여서 도입한 시설이 바로 이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서울 시민들은 재활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어렵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수거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화를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저탄소 녹색 성장의 정책과도 배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법을 어기며 편리하게 이용한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 악취를 마다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따라 분리수거를 하는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부담해야 됩니다. 부채가 많은 서울시의 SH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이유가 서울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납품 시공업체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이 미치질 못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저 유지 관리는 은평구청에서 하는 걸로 처음에 협약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SH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사용료를 은평 뉴타운이나 마곡 뉴타운, 가재울 주민들이 내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내는 게 아니고 SH공사가 작년 예산에도 2010년 예산에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 세금이 애국의 부실 시공업체를 배불리는 데 쓰이지 않았는지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자원화를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과도 배치되는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는데 오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꼭 저 시스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런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를 비롯해서 세종시요 신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확장 적용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개선됨이 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더 많은 여러 군데의 그 사업을 더 증설하려고만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집화 시설은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 관로에 동물 사체는 물론 사람 사체를 유기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인화성 폭발물이 들어갔을 때 도심 어디서나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참사가 우려될 수도 있고, 셋째로 관로 및 설비 노후로 증개출 시 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지, 정말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 책임은 은평 뉴타운에 등 입주자가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지 SH공사가 해야 되는지 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아까 사체를 비롯한 동물 시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멍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서, 그 사체를 유비할 정도로 큰 부피가 들어가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다친 걱정이다, 그렇게 돼 있는 자료를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무슨 폭발물이 들어가서 폭발할 수도 있다. 글쎄요,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시스템이든지 다 그와 유사한 걱정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직접 본 의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전부 다 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어느 곳이고 저 몸통이 들어갔을 만큼 입구가 큽니다. 그리고 폭발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걸 종량제 원칙에 따라서 스티커를 갖다 대면, 바코드를 대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바코드 하나만 가지면 쓰레기 봉투와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 표준 시방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설비가 집화장과 투입구에 명시되어 있고, 설비의 비용은 입주자가 분양가에 반영되어 또 있고, 정부에서는 이미 2005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함께 사료화와 퇴비화 등 자원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원화를 저해시키고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며 입주자들에게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시공사는 이 자동 집화 시설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 운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시방서를 작성하고 부실 공사를 했거나 SH공사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위해 실정법과 배치된 시설을 설치하고 부실 시공을 용인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시간대를 달리해서 투입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은 시설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개의 관로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시간대별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시공비도 절약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나 모르겠네요. 네,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시간 차이에서 물론 흡입을 해 갑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 용품은 어떻게 할까요? 재활용 용품을 시속 60으로 끌어들인다면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군다나 관로에 결로 현상에 의해서 물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 지나가면서 물이 고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시속 60으로 끌어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들 설명을 합니다만은 결로 현상에 물을 고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걸 각별히 생각해서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고, 일반 쓰레기 하면 일반 쓰레기 연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걸 거의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엮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시방서에는 지금 저기에 보이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방선에는. 그런데 현재 은평구에 가보시게 되면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만약에 이 시공사가 허위 시방서로 부실 시공을 했거나 SH공사가 특정 기업의 특혜를 위해 부실 시공을 한 시설로 확인될 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SH공사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이런 설치의 그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가운데 선택을 하는 과정에는 은평구청도 함께 의논에 참여를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본원에 꼭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긴 몰라도 협의를 해서 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시공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오 시장님께서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너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직접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용 초기에 한번 그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직전에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만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오물 분쇄기 사업의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 시장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둘째로 정책적 검토, 셋째는 친환경성 검토, 네 번째는 경제성 검토, 다섯째 안전성 검토, 여섯째 편리성 검토. 그런데 서울시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정책, 친환경, 경제성, 시민들의 안전성에서 모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편리성 하나 좋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원 순화 정책을 일괄되게 추진하여 왔고,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더욱이 MB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총 24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울시에서 가정용 오물 분쇄기를 도입하겠다고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정용 오물 분쇄기 사업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적절히 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경제성을 비롯해서 그 효율성까지, 편리성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전면 시행을 하지 않고 중요한 사업일수록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시범 사업을 먼저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도입하는 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몇 가지 다른 과학적인 방법을,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 시범 사업하는 단지를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도 현재의 실무적인 난점을 모두 다 해결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음식물 쓰레기가 이 김치를 비롯해서 섬유질이 많은 식품들이 많은데, 이것이 100% 처리가 되지 못하고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가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시범사업 단지에 가서 보면서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꾸준히 시범사업 형태로 그래야 또 기업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뭐 지고지선한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와치를 하면서 장단점을 가려내서 수정 보완하고 완벽한 형태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그것이 안 될 때 또 새로운 대안을 찾는 그런 순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시범 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실험은 하고 실험 사업을 해야지 시범 사업까지는 무리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다음 화면 좀 봐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은 오 시장께서는 가정용 오물 분쇄기가 친환경 시세라고 많은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설명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맞죠? 홍보를 했다기보다는 네. 현장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시범 사업을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뭐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했을 때 어느 정도 퇴비가 생산되면 그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한번 제가 뭐 구체적인 그 가치까지는 다 네. 기억을 하진 못합니다만은 네. 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개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기가 들어있다거나 또는 소금기 염분이 있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좋은 양질의 퇴비나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그런 그 용도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대형 음식점을 비롯해서 그 음식물의 성상과 형태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는 잘 활용하면 다시 또 퇴비나 여러 가지로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일반화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염기를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고형분 24만 톤을 우리가 퇴비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도표와 같이 연간 50만 톤의 퇴비가 생산되고 그 경제적 부가가치는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가정용 오물 분쇄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정말로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만은 정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오 시장님의 역할이 맞죠? 그건 당연하고요. 예. 다만 저도 가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분들한테 말씀을 듣는데 예. 가장 최근에 들은 말씀은 바이오 처리죠. 그러니까 균주를 배양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투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녹아서 거의 아주 극히 적은 비율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액상으로 변화하는 기술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과학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한 단계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경제적으로도 또 효율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 음식물 쓰레기 분쇄처럼 어떤 법령상 허용이 안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검토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법령상의 제한이나 효율성의 제한 여러 가지 우려하신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종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결론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사업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했을 때 제일 수익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서울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투자비는 제일 많이 들어가고 수익은 제일 적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이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자꾸 발전하다 보면 예, 또 예. 경제성도 생기고 더 편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또 추후에 나오니까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을 도입했을 경우 음식물 쓰레기 1톤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60 입방미터 메탄가스가 발생됩니다. 예. 더구나 이 메탄가스는
이나 폭발성 물질로서 하수도, 정화조, 맨홀에서 폭발한 사례가 빈번히 또 발생하고 있고, 아현동과 대구 가스 폭발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도 있고, 이를 관광한 것은 서울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뢰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표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 도표에서 본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1톤을 분해 시 약 60입방미터의 메탄가스, 40입방미터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여기서 배출되는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21배에 가까운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정용 오물 분쇄기 시설을 서울시에 설치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1톤당 약 1,300입방미터 온실가스가 배출하게 되어서 연간 124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온실가스가 16억 입방미터나 발생하게 됩니다. 오 시장께서는 서울 시민과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홍보하시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당하지는 않죠. 예.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소하는 게 옳고요. 예. 16억 입방미터면 대단합니다. 예. 다음은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8월 11일자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오 시장께서 향후 음식물 쓰레기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송파 환경자원센터, 2012년에는 은평과 성동 지역에, 2014년에는 중량과 강남 지역에 환경자원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예, 맞죠. 이 환경센터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은폐수를 이용한 발전 시설 건설 계획이라는 것도 맞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시설을 건설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예상입니까? 저게 저희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하고 함께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한 1,242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시설들을 불용화될 우려가 있고 예산 낭비란 주장입니다. 그 사유는 첫째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 오물 분쇄기를 도입할 경우 이 처리시설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으로 내버리면 되니까요. 두 번째로 서초구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정부 자원화 정책과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과 부합되고 서울시의 저탄소 녹색 성장 조례에 부합된 자원 선순환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이 처리 시설 또한 불용화될 겁니다. 셋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폐수로 발전을 일으키는 나라가 없을 뿐더러 성공한 사례도 없으며 은폐수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도심이 아닌 기존의 하수 종말 처리장에다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하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조 1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7천여 곳의 양돈 농가에 처리할 수 있는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료. 따라서 이러한 불용화될 시설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 예산을 각 가정에서 물과 고용분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처리기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고 새로 짓는 주택에 이러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막고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키며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오 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의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각 개개의 방법의 장단점을 다 확실히 몰라서 뭐라고 분명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긴 쉽지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건조 분쇄 방식, 그걸 제일 선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서초군가요? 몇 군데 자치구에서 시범 사업을 한 결과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거나 또는 악취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거나 그 나름대로 또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언급하시면서 주로 이제 이 건조분쇄 이외 방법에 대한 단점을 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선호하시는 방법의 단점은 또 어떻게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 분석을 해서 가장 타당한 방법,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초기에는 2006년 11월경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2007년 4월경에 서초구청이 서울시에 보고한 그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서에 따르면 굉장히 좋은 평을 했는데, 문제는 그 서초구청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정용 그 음식물 처리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그 다음에 악취, 그 빨리 말릴 수 있는 시간,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운영상의 문제로 결국은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은폐수 육상 처리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은폐수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은폐수의 육상 처리를 위해 약 4,500억 원의 예산을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처리 시설 또한 불용화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고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수도권 매립지 공사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할 의사는 없는지 오 시장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그 환경자원센터 공공처리시설과 같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자원해수시설을 비롯해서 처리시설을 고민하는 이유는 민선 4기 이후에 저희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들이 주로 경기도 일원에 많이 분포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왜 이런 혐오시설들이 서울시가 아닌 서울 근교에 이렇게 위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경기도 쪽에서의 여러 번의 항의성,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공공처리시설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 음식물 폐수처리시설도 그렇고 그런 고민하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진행 과정에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공공처리시설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된다,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시설이냐, 이런 비판이 시설 초기에, 가동 초기에 있었고요. 또 이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 매립지 공사 이 시설도 제대로 설계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놓고 또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나 시공 수준이 완벽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완벽한 그런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은 계속 메워가고 수정 보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연구 노력해서 보다 완벽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촉박합니다. 2013년이면 음식물 쓰레기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편성 없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전무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정부의 자원화 정책과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및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과 폐기물 관리법 등 실정법에 부합된 음식물 쓰레기 자원 선순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2013년 은폐수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을 방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하여 매일같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시켜 드리며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수립을 위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 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오시장께서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됩니다. 예. 예, 오시장께서 의회의 특이활동에 적극적인 협력을 정말로 해줄 것을 간곡히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